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국어의 담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았지만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중국어 공부 방법 그리고 팁도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일단은 중국어를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접했어요. 제2 외국어로 접했습니다. 그때는 뭐 열심히 공부를 했다,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맛배기 정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대학을 지나가면서 전공으로 중어중문학과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어중문학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커리큘럼 자체가 중국어 실력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때 갑골문을 배우기도 했고 뭐 중국 문학사 그리고 뭐 중국 문화 이런 것도 배웠는데 중국어 회화나 뭐 독해 이런 시간도 있었지만 교양 수업도 들어야 하고 뭐 기타 다른 과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 수업을 들을 때는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국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이 위해라는 곳에 있는 산동대학교 위해 캠퍼스입니다. 근데 위해 캠퍼스가 한국이랑 굉장히 인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고 산동대학교 자체에 본과로 재학 중인 한국인도 많고 또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도 다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한 반을 제외하고서 다른 반은 전부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라는 이 섬 안에서 20여 년을 지내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해외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도 해외 경험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도 유학이라는 걸 가보는구나 하고서 중국에 갔는데 뭐 거의 다 한국인이었죠. 이게 중국에 유학 왔다기보다는 중국어 학원을 다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중국 현지에서 반년을 거주를 했고 중국인 친구들도 사귀면서 뭐 얘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반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이 저한테는 중국어 입이 트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같은 반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지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중국까지 유학을 왔는데 HSK는 따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나와서 스터디를 결성합니다. 저 포함해서 총 5명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HSK 5급 단어집을 외우는 거를 목표로 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화수목금 해서 주 5일 단어를 하루에 50개씩 외우는 거를 목표로 잡았고 또 단어 시험을 보면서 일정 개수 이상 틀리면 벌금을 내는 시스템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는 그 기간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무조건 진행을 했거든요. 어느 날은 스터디원들이랑 술을 마시기도 했거든요. 사실 술 마시면서 뭐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얼마나 신나요.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그 단어가 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 스터디원 중에 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 언니 내일 진짜 스터디 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하니까 그 언니가 당연하지, 해야지, 이건 취소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엄청 강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고서 진짜 술을 먹고 나서도 단어를 외울 정도로 절대 취소하지 않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만큼 두꺼운 단어집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고 저는 단어집 한 권을 다 외운 게 태어나서 처음이고 그 이후로도 뭐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한 덕분에 5급 단어를 다 외울 수가 있었고 또 결국엔 우리 스터디원 전부 HSK 5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원이 있으면 정말 좋구나. 이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응원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문장을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어떤 뜻이겠거니 라고 유추하는 능력도 생기고 독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제가 산동대학교에서 반년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서 또 하나
학기를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제가 또 반년 동안 중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국비 장학생은 한 학기 휴학해서 북경 어원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언니와 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과였는데 그 중에 그 언니가 학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정말 빠삭하고 강의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희 같이 갔던 동생이랑 저랑 중국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 또 어떤 식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언니가 그럼 내가 시간 내서 이거 중국어 문법 알려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한번 훑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언니가 굉장히 귀인이었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문법을 언니가 쫙 한번 훑어주니까 진짜 머릿속에서 엉킨 실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문법이 한번 딱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기초부터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기초 문법 그 뼈대를 세우고 단어와 표현을 외우면서 살을 붙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상태에서 솔직히 문법 하면은 막 용어 이런 것도 나오고 사실 좀 머리가 아프긴 하잖아요. 아는 것이 많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문법은 잘 와닿지도 않고 체득되기가 어렵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까먹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채로 넘어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HSK 5급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실력에 진전이 없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중국어 문법을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문법들을 보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좀 더 습득이 빨라요. 그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뼈대에 기초를 단단히 세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막막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배 말로는 우리 과에서 중국어로 먹고 사는 사람 없어. 다 다른 일 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배운 전공이 이건데 왜 이걸로 먹고 살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심보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더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고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거의 약 1년 정도 입시를 준비를 했었고요. 학원에서 1년 동안 중국어 통번역 훈련을 받으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중국어 공부에 할애를 했죠,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실력이 한 단계 또 점프가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기본적인 일상 회화 이런 위주로 제가 공부를 했었고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통번역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사 중국어를 접하게 됐죠. 고급 표현도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학원에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서로 응원해주면서 우리 꼭 합격하자 하면서 같이 스터디도 진행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험난한 입시 준비 과정을 견딜 수 있었고 또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입시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 그룹의 그 효과를 또 톡톡히 봤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감사하게도 통번역 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또 입시 과정도 힘들었지만 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반면에 이제 닥친 거를 해결하고 통역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 대학원 커리큘럼을 또 소화를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통번역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진 그런 험난한 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감히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하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는데 좀 채워지지 못한 갈증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거주했던 기간을 따져보면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제가 1년씩 끊어가다 보니까 한 학기 중국, 한 학기 한국, 다시 한 학기 중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실력이 향상되다가 끊기고 이제 또 실력 올라오나 하면 또 끊기고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 중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현장에서 좀 업무를 하면서 현장 감각도 익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저는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면서 중국인 원어민이랑 대화하면서 중국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했었고, 여름방학에는 제가 탕웨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탕웨이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Only You,命中注定을 통으로 쉐도잉을 하면서 거의 이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동시에 대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회화 실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영화 쉐도잉 관련된 내용은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1년을 보내다가 이제 겨울방학이 왔어요. 이제 진짜 기회를 찾아봐야겠다 하고서 사람인의 중국어 통역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자리는 전부 다 찾아서 이력서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중국 현지에 있는 회사고 위챗으로 화상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합격을 했어요. 중국 현지에서 통역, 번역을 하는 자리였고 또 주거가 지원이 되고 식비 지원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짓인데 그 회사가 사실 어떤 회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갔고 설비 회사이기는 했는데 설비 회사인데 통번역을 한다고 하니 손님이 왔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통역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짐작만 하고 그냥 무작정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견직이었어요. 제가 그 중국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한국의 중견기업에 파견이 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중견기업이랑 일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었죠. 근데 그 중견기업의 고객사가 대만 회사였는데 이제 대만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랑 뭐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면서 회화 실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2학년에 복학을 했죠. 또 정신없이 대학원 생활을 하고 또 졸업시험을 보고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졸업시험을 보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제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어 통번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고가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이게 정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 올라와 있는 공고는 그래도 다 넣어보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취업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좀 우울한 순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답답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졸업을 이미 한 상태고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통번역 실력, 중국어 실력을 유지라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실력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원서 읽기, 뭐 쉐도잉, 친구들이랑 같이 통역 스터디, 번역 스터디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든 일단은 내가 준비가 돼야 한다. 일단 준비를 해놓고 기회가 있을 때 잡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1년 뒤에 취업을 하게 됐고 졸업 후에 갔던 첫 번째 회사 그리고 두 번째 회사 전부 번역 위주였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정말 많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회사는 제가 다니다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회사로 오게 됐는데 지금은 업무 대부분이 통역 위주고 중국인과 대화를 할 기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 중국어가 다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공으로 시작해서 10년 넘게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외국어 공부는 끝이 없다. 그리고 꾸준함이 답이다. 그래야 는다. 사실 외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제로에서 시작을 하니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지점에 도달을 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향상이 되거든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안 느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됐던 건 스터디원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였던 거, 그게 정말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 온라인상에 보면 중국어 스터디 치면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스터디를 많이 찾으실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그런 스터디를 구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동안 적용했던 공부 방법을 사실은 간략하게 이렇게 스치듯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공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봤던 공부 방법 중에 이거는 정말 좋았다, 정말 도움이 됐다 하시는 게 있으면 또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